한때는 영은사와 쌍벽을 이루던 항저우의 또 다른 오산십찰, 정자사 징스스. 정자보은광요선 사징스바 은광샤오 찬스. 정사징스라고도 불리는 정자사는 5대 십국시대 954년 5월 국왕 전홍숙이 영맹연수 선사를 위해 세운 K령명왕호의를 용민유엔 이 기원입니다. 북송시대의 순영선원 쇼닝 찬유엔으로 개칭되었고 남송시대의 정자보은광요 선사로 개칭되었습니다. 선종오산 중 하나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 이후로 여러 차례 파괴되고 재건되었습니다. 통비류초 칭바일레이 차회는 정자사 승려가 왕원보를 속여 정자사를 중수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송시대 신양말리양완리의 유명한 시 교출정자사 송림자방샤오 조징 스스송 린즈팡은 여름날 정자사 주변 서호의 연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적고시의 고증에 따르면 1707년 강희제가 남숭할 때 항저우 직조 손문성에게 종루를 재건하도록 명했는데 종루 비문에는 강령 직조 조인 서인이 은 500량을 기부하고 수저우 직조 이우리 슈가 은 500량을 기부하고 항저우 직조 손문성이 은 500량을 기부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정자사는 전형적인 한전 불교 사찰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대웅보전 서쪽에는 제조전지 조殿이 있고 그 앞에는 운목고정윤무 구징이란 우물이 있으며 정각 안에는 제공선사지공 잔씨의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정자사 문 오른쪽에는 남병만종 남핑완종 비정이 있는데 항저우의 유명한 서호 10경 중 하나입니다. 강희제는 정자사 문 밖에 비정을 세우고 남병만종 네 글자를 새겼습니다. 정사자를 돌아보겠습니다. 정사자는 10위 안에 입장료가 있다는 등등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역시 안내판이고요. 정자사의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안내도입니다. 정자사 복구 및 재건 모금바리문입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전후에 많은 사원들이 파괴되어 다시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찰처럼 보여도 현대에 다시 지어진 경우가 많죠. 이런 건물들을 복원하고 싶다고 하네요. 종탑입니다. 명나라 태조 홍무연간에 큰 종을 주조했는데 매일 저녁 노을이 지고 어둠이 짙어지면 종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져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남병산에는 동굴과 기이한 바위가 많아 종소리가 동굴 속에서 메아리치며 더욱 멀리 퍼져 시베리락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청나라 말엽의 동종은 전란으로 사라졌습니다. 1984년 정자사는 일본 조동종 대본산 영평사의 도움으로 대범종을 재건했고 1986년 11월 21일 중에 불교계 인사 수백 명이 정자사에 모여 대범종 낙성 법회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다시 떠나볼까요? 이 건물이 시작인 듯합니다. 정자사의 금강전진 강殿입니다. 천왕전의 역할을 하는데 1985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사천왕이 아니라 두 금강수호신이 있어서 금강전이라고 불립니다. 미륵보살과 오행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전을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본당인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에는 비로자나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있는데 삼중화엄이라 부릅니다. 처마 윗부분에 있는 평등을 갖추다 라는 현판은 홍희승리 쓴 것입니다. 중앙에 비로자나불이 있고요. 불상 뒤에는 정자사에 오랫동안 살았던 도지선사가 있습니다. 비로자나불 동상 양쪽에는 18란의 동상이 모셔져 있고 본당 뒤쪽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정자사 복원 모형도 있고요. 복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은 청나라 고종 걸륭제간 롱디가 직접 쓰고 정자사 방장에게 하사한 영고비용구 베입니다. 원래 비석은 소실되었고 1984년 정자사에서 걸륭제 어필 비석에 잔정하던 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2002년 역사적으로 보존된 탁본에 따라 복원되었습니다. 비석의 높이는 2.15m, 폭은 1.11m, 두께는 32cm입니다. 법당에서 대웅보전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대웅보전 뒤편에는 법당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자사의 법당은 연법당이라고 하는데 연수선사 연쇼 잔씨께서 새 종파의 뜻을 모아 종경록 종직루를 편찬하신 곳으로 현재는 삼성전 산성디엔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재건되었으며 방장께서 시방의 납자들을 접대하고 참선과 문답을 나누며 불법을 강연하는 장소입니다. 석가전 실제아디엔입니다. 올라가 볼까요? 석가전은 정자사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어 경관이 참 좋습니다. 저 앞에는 남핑의 지류인 시자오산에 세워진 뇌봉고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뇌성 레이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뇌봉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5월에 황공주가 이곳에 탑을 세웠습니다. 해가 질 때마다 탑의 그림자가 하늘을 가로질러 뻗어 그 자체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석가전이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계시고요. 최근에 조성된 불상인 듯합니다. 다시 내려가 볼까요? 작은 못이 있습니다. 뭔가 복을 비는 행위를 하는 못입니다. 다시 대웅보전 앞을 지나고요. 이 우물은 정자사 흥신우물싱 신징이라고 하는데요. 정자사는 1204년 사찰이 파괴된 후 재건을 위해 많은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제갈공이 사천의 큰 부자에게서 목재를 기증받아 장강을 거쳐 동으로 보내고 다시 전당강을 통해
성심정신 신징으로 옮겨졌습니다. 승려들은 이 목재들을 하나씩 끌어올렸는데 70번째 목재를 끌어올리던 중 목수가 충분하다고 외친 바람에 마지막 목재는 우물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우물을 운목고정이라고 불렀고 끌어올리지 못한 목재는 오랫동안 우물 속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자사에서 가장 전설적인 곳 중 하나인 제공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공스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제공의 속명은 도제로 남송시대 승려였으며 본명은 이수연입니다. 정자사지에 따르면 그는 절강성임의 사람으로 처음에는 대주 국청사에서 출가했고 후에 항저우 영은사 불의 선사 할당 회원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할당이 입적한 후 정자사로 옮겨 경전을 필사하는 서기승이 되었고 입적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제공에 대한 많은 전설은 정자사와 관련이 있으며 후세 사람들은 그를 강룡 나안의 화신으로 여겨 전각안의 조상을 만들어 모셨습니다. 정자사는 여기까지 볼까요? 주연의 볼거리도 많은 정자사, 항저우에 가면 들려보세요.